이런 항산화 식품이 많은 기를 막 그냥 이만큼 먹잖아요. 먹고 나서 검사해 보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뚝 떨어져 있어요. 우선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네 가지 그 음식들, 우리가 마시거나 하는 것들 다 포함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거. 그냥 우리가 먹기만 해도 신장이 살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맛있어요. 베리류. 베리류. 딸기 종류나 블루베리 이런 것들. 야, 이런 것들은요. 그냥 딱 먹기만 해도 신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왜 좋은지를 봤더니 이 베리류 종류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딱 들어오면 산화 스트레스를 엄청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고 몸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 중에 하나는 뭐 알코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담배, 아이스크림, 커피, 단 거, 고기.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가서 고기 시켜 먹자 풀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단 음료, 뭐 탄산음료 마시죠. 그러면 쭉 이 뇌가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고요. 어디까지나 기분, 느낌적인 거예요.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입안에 음식이 딱 들어왔는데 갈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분 너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몸은 싫어합니다. 짜증이 나요. 근데 반대로 딸기가 들어왔어요. 딸기를 씹는 순간 나는 모르겠지만 몸은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 받냐? 신선하다, 프레시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오면서 막 몸이 살아나는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레몬을 타서 먹으면서 레몬물을 먹잖아요. 그 레몬을 이제 일주일에 그래도 5번은 먹으려 노력해요.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근데 항상 느낌은 그래요. 어제도 레몬 한 번 딱 마시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몸이 좋아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저 혼자 세뇌시켜서 그렇지 몰라도 몸이 지금 갑자기 산도가 바뀌는 느낌이라 할까? 혼자 상상을 해요. 근데 되게 신선한 느낌 받아요. 비타민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된다 이런 느낌, 피로가 쫙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스스로. 근데 몸이 좋아하겠죠. 사실 내 기호에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베리류들. 정말 좋습니다. 이게 딸기나 블루베리를 딱 씹을 때 그때 나오는 항산화 물질들은 어마어마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산화 물질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게 산화 스트레스를 떨어뜨리잖아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이런 항산화 식품이 많은 베리류나 딸기를 그냥 이만큼 먹잖아요. 먹고 나서 검사해 보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뚝 떨어져 있어요. 내가 제어를 안 해도 스트레스 억제시켜야지 막 한숨 쉬고 막 안 해도 음식만 먹어도 떨어뜨려집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은 사람들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가요. 나는 고기 먹어서 스트레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왜 올라가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신장 세포 손상을 억제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를 보면 항산화 식단만 체계적으로 해도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항산화 물질들을 통해서 이 베리류는 사구체를 보호해요. 사구체. 사실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인가? 초코베리도 있고 뭐 그 좀 딱딱한 것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구체를 보호해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충분한데 이 사구체 필터잖아요. 사실 이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항염 만성 신장 질환 진행을 억제시켜준다. 그래서 베리 섭취 시에 염증 지표 감소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 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식품 뭘까요? 두 번째 식품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신장에 좋다는 역사. 올리브가 좋아요, 사실은요. 원래 올리브가 신장에 좋다는 것이 엄청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도 올리브는 신장과 간에 좋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100 몇십 년 전에 기록된 글들에도. 그런데 우리가 올리브를 정확하게 잘 막 먹을 수 없잖아요. 그중에 올리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산도가 좋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인데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하이드록시 티로솔이라는 물질, 올레오페로인, 그다음 또 여러 가지 그 항산화 물질들이 다량 들어있어요. 올레인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요. 올리브유도 기름인데 다른 나쁜 지질을 억제시킬 수 있어요. 지질 과산화 억제, 사구체 세포 보호 이런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폴리페놀, 신경 조직 산화,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올리브유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올리브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매일 먹는 사람들 있죠. 혈관을 보면 되게 튼튼해져 있어요. 자, 혈관이 튼튼해지면 혈압도 당연히 조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뇨, 신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올리브 자체 기름이 놀라운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슐린 감수성을 이제 감소시킨다 혹은 혈당을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배추와 브로콜리예요. 그 많은 채소들이 있고 그 많은 식품들이 있지만 저는 신장에 정말 좋은 음식들 중에 좋은 야채들 중에 하나를 뽑는다 하면 두 개 묶어서 양배추와 브로콜리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싶어요. 네, 성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어요. 하나는 설포라페인, 하나는 비타민 C. 엄청 많습니다. 비타민 C. 그런데 독소 처리 능력이 정말 다른 채소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을 보면 담배를 펴서 몸이 손상된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만 매일 먹어도 유전자 손상이 막아진다라는 논문 자료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신장 부담이 적은 저칼륨 채소입니다. 다른 채소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 설포라판이라고도 하는데 신장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설포라펜이 어디에 있냐면 브로콜리에 있어요. 근데 브로콜리를 갈아서 먹으면 안 돼요. 브로콜리를 씹어 먹을 때, 그러니까 브로콜리 자체에 사실 설포라펜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씹어 먹을 때 설포라펜이 만들어져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로콜리는 무조건 씹어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양배추나 브로콜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해독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들 중에 많은 것들이 해독이 다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은 해독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양배추와 브로콜리에 정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독 물질을 감소시켜요. 요독. 그 다음에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장과 간이 안 좋을 때 이 두 가지 식품을 즙을 짜서 먹는 게 아니고 반찬에 매일 한 번씩은 최소한 오늘은 양배추, 내일은 브로콜리, 모레는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한 달이라도 드시면 해독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브로콜리는 여러분들이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질리다 그러면 양배추를 매일 또 드셔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물인데 이 물 다 아시지만 노폐물 배출, 소변 희석, 그 다음에 신장 개석 예방. 사실 물이 정말 좋아요. 제가 가장 몸이 안 좋을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물입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하루에 물 3리터를 마시려 노력을 해요. 어제도 물 마신 양을 보니까 한 3점 몇 리터를 마셨더라고요. 3점 몇 리터. 생각보다 독소 배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져요. 컨디션이.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안 아플 때도 계속하면 좋고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도 계속하시면 좋은데, 똑같은 3리터를 잘못 마시면 신장 망가지고요. 똑같은 3리터를 잘 마시면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그리고 물의 가장 중요한 흡수예요. 우리 나무에 물을 줘보면 물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얘네가 흡수하는 게 아니고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런데 잘못 주면 한번 어떤 막이 형성되면 흡수가 안 되고 다 밖으로 배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나무를 심어놓고 밟아가지고 물을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서 저쪽으로 내려가죠. 실제로 나무 뿌리에는 닿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사를 해서 주든지 입자를 작게 해서, 아니면 그 뿌리 근처에 깊이 박든지, 아니면 흡수되는 양을 한번 뿌리고 기다렸다가 또 뿌리든지, 한 번에 막 콸콸콸 버리는 게 아니고 한 컵 주고 1분 있다 또 한 컵 주고, 다르죠. 10컵을 주는데 10컵을 한 번에 주면 다 나가고 한 컵씩 주면 다 흡수하고, 이런 원리로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은 방식을
선택해서 물을 마시면 돼요. 200cc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00cc를 한 번에 마셔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가끔은 아침 일찍 한 번에 500cc 마시면 부담이 돼요. 몸이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막 합니다. 좀 이따 마시라고. 아니면 막 부담된다고 하면 500을 못 마세요. 이게 마실 수 있겠죠. 근데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물과 몸이 따로 노는 느낌. 그러니까 흡수가 관건입니다. 흡수.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마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마시는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만 많이 마셔도 웬만하면 생기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결석들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평생 나는 결석 안 걸리고 싶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세요. 레몬물이든 프로폴리스 물이든 소금물이든 그냥 물이든 물만 많이 마셔도 절대 결석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뭐 10,000명 중에 1명 특이한 이상이 아니면은 결석 전혀 생기지 않고요. 위험 감소를 시킬 수 있다. 거의 90% 이상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 신장의 구조는 사구체로 이제 결정체를 이룹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필터 역할을 해요. 걸러주는 역할. 근데 보통 충분한 수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혈액 양이 적당하게 유지돼요. 근데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혈액 양도 부족해져요. 이거 원칙이에요.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액량도 농도가 진해지겠죠. 탈수시에 혈액량은 감소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중이 줄면서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는 괜찮아요. 체중이 80kg 나간 사람이 60kg 나간 사람보다 혈액이 더 많겠죠. 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혈액량이 준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장의 혈류가 증가해야 되고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물을 충분히 마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이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뇨제는 호박이 아니고 오이가 아니고 수박이 아니고 물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이뇨제 물이에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